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그럼을 다 센서 스트입니다. 관세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중국이 드디어 진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등 화랑 산업 전체를 한 손에 틀어진 무기 히토류. 그걸 지금 중국이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구독자 3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구독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145%로 발표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보통 관세가 100%가 넘어가 버리면 해당 국가와 교육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대체제를 찾게 되거든요. 실제로 중국 가구 업체들은 미국 수입 업체들의 주문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고요. 미국 내 기업들이 중국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도 합니다.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 부회장은 대체 불가능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죠. 서로가 피말리는 치킨 게임을 하는 가운데 중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대중국 관세에 보복 카드로 꺼내든 것인데요. 히토류는 총 17종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17종의 히토류 중 7종,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뷴, 가돌리늄을 수출 통제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히토류 자석의 수출도 제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 히토류는 굉장히 중요한 광물입니다.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부품의 필수적인 광물이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출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한국도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히토류가 말이 희귀 광물이긴 하지만요, 실제로는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광물입니다. 생각보다 전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해당 도표는 전세계 히토류 매장량 순위인데요. 전세계의 36.7% 정도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고요. 2위는 베트남으로 18.3%, 3위는 브라질로 17.5% 정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생산량을 보면 도표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현재 히토류 생산량은 중국이 68.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매년 24만 톤의 히토류를 생산하며 68.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가 미국으로 4만 3천 톤을 생산하며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미얀마로 11%, 4위는 호주로 5%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 자원을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더 자세히 봐야 할 건 이번에 중국의 수출을 통제한 중히토류와 히토류 자석입니다. 중히토류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전 세계의 99%를 생산합니다.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90%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일본, 독일에서 만드는데 일본과 독일도 자석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상 다 독점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출 통제를 걸어버렸으니 큰 파장이 올 것은 분명하죠. 물론 이 수출 통제가 완전히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라 수출 과정에서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건데요. 중국 상무부 허락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허가해주겠어요? 안 하지? 이렇다 보니 당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 내 히토류 광산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미국 전체 수입의 약 75%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존도가 높은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미국 산업계가 이걸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히토류의 수출 제한에 미국 산업계가 무방비라고 하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히토류에 대한 비축량을 많이 모으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인 상황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후수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히토류를 생산하는 것 같던데 그 양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히토류 매장량은 약 190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매장량의 1.5% 수준입니다. 근데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처럼 가스에 정제소 지어서 가스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오염도 환경오염이지만 미국은 중국보다 정제 기술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이후에 히토류 시장 독점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정제 기술도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기술 인력이나 자본력 측면에서도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죠. 물론 미국이 중국산 히토류 자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본토의 히토류 광산에서 생산을 독려하고 정제 시설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 정제 시설은 낙후되기도 했고 규모도 작고 인력도 적다 보니까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입니다. 생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고순도 정제가 불가능합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을 하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미국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생산을 안 하다 보니 인력이나 기술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뒤처지게 된 건데요. 또한 환경오염도 큰 문제인데요. 히토류를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정화 비용이나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히토류 생산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로 그런데요. 만약에 환경오염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을 안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인데요. 그런 지지 세력을 무시하면서까지 히토류를 생산하는 건 꽤 큰 정치적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문제 생각을 안 하고 히토류를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다지만 이로 인한 여파를
역할을 생각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정제 기술도 중국보다 부족하고 히토류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화 작업 때 매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미국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호주 등 히토류 매장량이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히토류는 생산과 가공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채굴, 분리, 정제, 가공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1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히토류를 많이 비축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상국이 이른 시일 내에 히토류를 공급할지도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해 히토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배로 한 번에 미국으로 운반하지를 못하고요. 그나마 호주가 남아있는데요. 호주의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호주는 18,000톤의 히토류를 생산하면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히토류를 생산하기 시작한 호주는요, 2022년에 세계 3위 히토류 생산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요. 그리고 채굴, 분해, 침출 단계까지 입지를 다지고 있죠. 물론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분리, 재련, 가공 단계는 진행하지 않지만요, 최근 중간 공정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움직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다시 중국에 보복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일단 미국의 방어 카드로는 수입 대체제를 찾고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정제 시설까지 확보하여 히토류를 완전히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데요. 한 대 맞았으니 중국에 대해서도 보복해야 할 겁니다. 아마도 추가 관세와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의 히토류 관련 기업이나 기술 기업에 대해 제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해 통제하면서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히토류 수출 통제가 되어버리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외교를 더 광범위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어느 정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을 더 압박해야 하니까요. 현재 한국 상황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미국과 달리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제 등을 통해서 대응 역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단 당장 히토류는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마륨이나 스칸듐 같은 건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히토류 통제가 완전히 수출 금지를 한 게 아니라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건데요. 그래서 중국 상무부의 허락만 받는다면 수입도 가능해서 미국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히토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피해 역시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허가를 안 해주면 한국의 전기차나 반도체도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비축량이 6개월 정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비축량이 떨어진다면 한국 첨단 산업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호주와 계속해서 협력을 하려고는 하지만요, 아직도 호주에는 히토류 정제 시설이 없다 보니까 빨리 대응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면서 세계가 또 시끌벅적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